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미국인이 좌파주에서 우파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대다수 63%가 의회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를 지지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소련이라는 적과 기독교의 정의로움, 라이처스네스의 소멸이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좌파주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한 우파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이 완료되면 내전이 발생할지 또는 좌파주가 일방적으로 소멸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미국의 현재 분위기는 지미 카터가 1979년 7월에 한 불안감 연설, 말레이즈 스피치와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연설에서 카터는 미국에 대한 위협은 자신감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의지의 심장과 영혼과 정신을 강타하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점점 더 커지는 의심과 조국의 목적의 통일성을 상실하는 데서 이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카터의 이 연설은 국가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이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에 대한 낙관론과 대조되었고 결국 그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44개 주에서 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공화국 미국을 이끄는 기관과 정치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최신 여론조사가 카터의 불안감 연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임기를 채 1년도 마치지 못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을 측정한 이코노미스트, 폴리티코, 라스무센 조사는 모두 43% 또는 42%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대법원이 하고 있는 일을 승인했지만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사상 최저 40%로 폭락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의회가 하는 일을 지지하냐고요? 7명 중 1인 즉 14%가 의회를 지지합니다. 3명 중 1인 즉 63%는 의회의 성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 아래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폴리티코 조사에서 절대다수 즉 6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는 놀랍게도 4명 중 1인 즉 26%만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몇 가지 근본적인 후속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미국을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지속할까?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미국인이 민주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만일 민주주의가 계속 실패한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을까?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팻 뷰캐넌은 미국의 분열과 국가적 불안의 이유 중 하나는 이전 세대가 가졌던 위대한 원동력, 즉 냉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인들은 냉전을 대체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찾지 못했고 후기 소비에트 제국과 같은 대체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시의 신세계 질서는 엘리트들만 흥분시켰고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십자군은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아프간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의 규칙 기반 질서도 똑같은 운명을 겪을 것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믿음을 잃은 것은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스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성경의 계시에서 도출된 의로움, 라이처스네스의 교리에 대한 헌신을 예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47년 교황 비오 12세에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 1950년 법무장관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 법률의 근본 근거는 모세의 산상수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리장전의 근본적인 기초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성 마태, 이사야와 성 바울에게서 얻은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적절한 기본적인 도덕적 배경이 없다면 결국 국가 이외에는 누구의 권리도 믿지 않는 전체주의 정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트루먼의
말은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거기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부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6일 버락 오바마가 터키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정확히 언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를 그만둔 것일까요? 혹시 미국인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의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찾기는 어려우나 오바마가 처음 당선된 대선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의 수십 개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200%를 넘었고 심지어 투표율이 138%에 이른 투표구도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있는 미국인들이 기독교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파주에서 우파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이 민주당의 상위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1년에 36만 7,299명의 주민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인구의 1%입니다. 뉴욕주는 35만 2,185명의 주민을 잃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민들이 다른 주로 피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인구의 1%를 잃었다고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3,9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36만 7천 명 이상의 주민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 감소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2021년에 2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순국내 이주를 통해서 거주자를 잃었습니다. 가장 큰 국내 이주 손실을 입은 주는 캘리포니아 마이너스 36만 7,299, 뉴욕 마이너스 35만 2,185, 일리노이주 마이너스 12만 2,460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플로리다는 22만 890명, 텍사스는 17만 307명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주별 분석입니다. 여기는 인구를 잃은 주 좌파주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잃은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이 순입니다. 여기는 인구를 얻은 주입니다. 가장 많이 얻은 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이러한 좌파주에서 우파주로 인구 이동이 끝나면 내전이 발생할지 좌파주가 일방적으로 소멸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